이번 비디오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신경의 모양을 어떻게 모델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어떠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 간략하게 표현된 신경세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세포의 몸통 부분, 셀 바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세포체고요. 이 세포체에는 여러 가지의 입력 와이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 와이어들을 보통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순한 이 입력과 출력의 모델로 표현하고자 하면 이 덴드라이트라는 이름을 갖는 이 부분이 바로 입력 와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와이어들로 구성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좀 길게 뻗어져 나온 이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액선 또는 축색 돌기라고 그러고, 입력 출력을 갖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요소로 분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바로 아웃풋 와이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된 거고요. 실질적인 여러 개의 그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그 아주 복잡하게 우리 뇌에는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있는 세포로부터 출력된 그 결과물이 아래쪽에 있는 요 세포의 입력으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서는 또 다른 계산 또는 어떤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신경세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몸의 부분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이 위쪽에 여러 개의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에는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그 입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입력받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눈이 여기에 있으면은 눈을 통해서 정보가 입력돼서 그 정보가 처리된 후에 우리 근육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 좀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신경세포들 사이에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그 생리학적인 현상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놓은 건데, 특정한 화학 물질이 그 분비돼서 다른 신경세포에 활성화 시키는데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경세포들을 뉴메리컬하게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게 논리 단위를 하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는 하나의 논리 단위라고 그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간단한 모양에 연결된 여러 개의 노드들이, 이 모델은 바로 논리 단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논리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입력들이 지금 여기에 x1, x2, x3라는 이러한 노드를 통해서 어떤 입력 값들이 들어오면 그 값들을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결과물이 논리적인 값 1 또는 0의 값으로 출력되는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논리 단위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신경세포의 모양을 그대로 그 모델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 보면 x1, x2, x3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 입력이고요. 이것이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풋. 그리고 여기 연결된 이 선들이 인풋 와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그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통 볼 수 있고요. 계산된 결과가 아웃풋 와이어를 통해서 전달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겠죠. 근데 그럴 때 계산된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많이 사용했던 하이퍼세시스와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력된 값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이퍼세시스를 한번 논리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수식을 기억을 한번 해보면요. h of x는 물론 세타로 표현된 거죠. 어떠한 그 수식이었냐면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 x라는 형태를 가졌는데 이때 x하고 세타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이 날 겁니다. x는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입력의 특성이 3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면은 x는 이와 같이 길이가 4인. 왜냐하면 첫 번째 x0는 디폴트로 값을 1로 갖는 그 첫 번째 입력 피처를 하나 항상 우리가 또 추가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뉴런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 로직 단위에서도 똑같이 x0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던 하나를 항상 추가적으로 계산에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특별한 이름을 가져요. 바이어스 유닛이라고. 왜냐하면 바이어스 값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값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x0는 1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세타라는 것이 우리는 파라메타였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파라메타가 세타가 이 x에다가 하나씩 곱해져서 더해지는, 즉 요 도트 연산이 바로 그건데 이 연산을 위해서는 요 와이어에다가 이와 같은 파라메타들을 우리가 다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타 제로만큼의 가중치, 세타 1, 세타 2, 세타 3 등등 이와 같은 4개의 값이 요 와이어의 가중치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 세타는 우리가 보통은 파라메타라고 불렀었죠. 파라메타라고도 계속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weight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들어온 값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 값이 크면은 얘는 그러니까 세타 3가 상대적으로 크면 x3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전달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계산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값은 지금 보시다시피 x1, x2, x3가 x0를 포함해서요. 해당하는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곱해진다는 요 부분에서 계산되는 부분은 세타 트랜스포즈 x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드 붉은색으로 오렌지 컬러로 표현된 이 노드에서 계산되는 그 과정을 보통 그 활성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때 사용되는 함수는 새로운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함수죠.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특별하게 활성 함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A라는 기호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활성 함수가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G of G 활성 함수의 모양을 표현을 G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듯이 시그모이드 1 over 1 마이너스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G 값.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G 값은 늘 해왔듯이 세타 트랜스포즈 X 값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잠깐 여기 조그맣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0이었다가 0.5라는 값을 요 0인 지점에서 G 값이 그 0.5가 되고 그 점점 커져서 1이라는 값에 점점 수렴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그 0 근처에서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G 값이 크면은 플러스 값을 갖고 1 값을 갖고요. G 값이 작으면은 0인 값을 가지니까 0 또는 1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바로 그래서 그것을 세포가 결국에는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신경세포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신경세포에 다양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들에다가 정보 가중치를 한 후에 이 출력 돌기, 축색 돌기라고 부르는 이 출력 와이어를 통해서
값을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를 요 세포체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함수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나의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거고요. 우리가 뇌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또는 머릿속에서 신경세포들의 망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델링한 논리 유닛을 여러 개를 붙여서 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러한 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경망 그러면 그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논리 유닛을 여러 개를 네트워크로 망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형적인 신경망 구성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입력에 해당되는 층이 여기 X1, X2, X3 보통 이렇게 망의 입력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층 즉 1번 층 레이어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입력층이 연결돼서 어떤 계산을 하는 또 다른 그런 그 층이 구성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층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층을 보통 우리가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어 1은 그래서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것을 층 단위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한 개의 층이고요. 또 다른 층이고, 그리고 마지막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층은 우리가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단 한 개의 그 층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여러 개의 층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개의 층을 다 통틀어서 입력과 출력층을 제외한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입력과 출력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력창과 그 다음 층, 입력층과 그 다음 층은 모든 노드들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세포체라고 볼 수 있죠. 세포체들이 다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X1은 그 두 번째 층의 첫 번째 노드에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층에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층 등등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층을 구성해서 노드를 표현할 때 그 노드의 개수 중에 항상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지만 계산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X0라는 추가적인 바이어스 유닛을 항상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입력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항상 1의 값으로 우리가 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모든 그 다음 두 번째 층의 노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층에 계산된 값들이 얻어지게 되면 그 계산된 값에 추가로 또 바이어스 유닛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이 기호를 많이 쓸 건데요. 기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일단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미리 익숙해지면 좋겠죠. 첫 번째 입력층의 값들은 노드 값들은 X0부터 X1, X2, X3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것이 계산된 후에 우리가 보통 그 활성 즉 액티베이션이라는 의미로 그 계산된 값은 A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첨자와 아래첨자를 두 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위첨자는 그 층의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즉 세컨드 레이어라는 뜻이고요. 아래 첨자는 노드의 순서입니다. 노드 번호. 그러니까 A1,
A2, A22, A32가 각각 2번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항상 그 바이어스 노드는 또 추가해서 우리가 넣어야 되고요. 이때 값 또한 1입니다. 항상 이거는요. 자, 이것 또한 마지막 노드가 지금 여기서는 3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층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 마지막 층에 대해서 그 계산된 결과를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그 모델 함수인 하이퍼세시스 함수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갖고 계산이 수행돼야 된다는 건데 계산 순서만 설명했죠. 실제로 계산 수식은 아직 정의를 안 했습니다. 자, 계산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앞에서 봤던 모델을 그대로 한번 또 쓸게요. 즉, 입력층이 있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된 이 세 개의 층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신경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입력층은 당연히 세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입력층은 세 개의 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히든 레이어도 우리가 또 세 개의 단위로 3 히든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면 되고요. 물론 아웃풋은 이거겠죠. 자, 앞으로 이제 기호를 사용할 건데 조금 앞 슬라이드에서 좀 약간 설명했듯이 모든 입력층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에서는 각각의 노드 값이 A라고 표현할 겁니다. 즉,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그 작동을 안 하다가 입력값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기호를 쓰는데 각각의 세포, 신경세포들은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값을 어떤 숫자 값을 갖는데요. 여기에 기호는 위첨자는 층, J라고 표현된 얘는 그 레이어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 노드, 유니트의 숫자를 아래 첨자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또 다른 기호 하나, 세타라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지금 세타는 지금 대문자로 썼는데요. 왜냐하면은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렬. 즉, 이건 어떤 행렬이냐면 한 층에서 또 다른 층으로 값이 계산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렬식의 곱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행렬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행렬식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과 그리고 그 다음 층의 노드들과의 연결 와이어들의 가중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위첨자에 J라는 첨자를 쓸 건데 이 첨자는 전달되어 오는 시작된 층의 번호를 얘기합니다. 즉 레이어 J에서부터 레이어 J 플러스 1으로 연결할 때 또는 매핑할 때 사용되는 이 가중치 행렬을 세타 슈퍼스크립트 J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계산은 이와 같은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입력값은 뭡니까? x1과 x2와 x3가 입력값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바이어스 유닛이라 그래서 그 x0 값도 입력값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값들에다가 각각 하나의 어떤 추가로 세타라는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준 값을 특정한 그 노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드라고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를 보면요. A1으로 되어 있죠. 이 A1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으로 이 값이 활용이 됩니다. 이 값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은 좀 더 제가 풀어서 쓰면 G of 세타 트랜스포즈 X 값을 계산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타라는 그 값은 사실은 이제
벡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요 세 개의 값만 첫 번째 값 그리고 두 번째 값, 요 세 번째 값이 곱해져서 x1과 x2와 x3에 곱해지는 요 세타와 요 세타와 요 세타 값이 하나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세타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 세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행렬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요 벡터는 실제로는 행렬의 몇 번째 그 벡터에 해당되냐면은, 여기 기호를 이제 앞으로 쓸 건데요, 1, 0, 뭐 1, 1, 1, 2, 1, 3 이렇게 돼 있죠. 즉 첫 번째 행의 벡터가 바로, 세타의 크기는 보통 그 세타가 지금 여기 첫 번째 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가중치를 줄 때 쓰는 거를 세타 1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세타의 크기는 그 3x4의 크기를 갖는데요.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결과값은 3개가 나오고 입력은 4개의 입력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은, 즉 이런 형태죠. 3, 이게 3고요. 이게 3x4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 첫 번째 행이 바로 여기에 시타에 활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노드는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입력되는 값은 똑같습니다. x0, x1, x2, x3가 입력되고, 그 각각의 곱해지는 값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류의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x1으로부터는 요 와이어, 그리고 x2로부터는 이쪽 와이어, x3로부터는 또 다른 와이어. 물론 여기 바이어스 유닛이 여기 위에 있겠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4개의 서로 다른 와이어는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갖습니다. 그 웨이트 값을 모아놓은 게 바로 두 번째 행이죠. 우리 세타 벡터에서. 그게 바로 세타 20, 세타 21, 세타 22, 세타 23라는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결국엔 이 친구도 똑같이 g of 세타,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의 트랜스포즈와 x를 곱한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장될 수 있겠죠. A3 세 번째 노드도요. 그럴 때 요 곱해지는 이 웨이팅이라고 부르는 요 세타 값들만 다 모아 놓은 게 바로 요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세타, 그 대문자 표시는 보통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세타 대문자로 보통 이 기호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첨자는 J번째 레이어에서 J 플러스 1 층으로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타를 이렇게 세타 J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자, 지금 요 계산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요 세 가지 계산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 가는 데까지의 계산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마지막 출력 값으로 계산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요번엔 간단하겠죠. 그런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노드가 하나로 바뀌었을 뿐이지 1번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를 계산할 때 썼던 연산 방식과 똑같아요. 즉 어떻게 됩니까? A0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유닛으로 하나를 추가하는 거는 똑같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A0라고 하는 마이너스 유닛 하나를 포함시켜서 걔에다가 또 다른 세타 값을 곱해서, 그리고 여기에 세타 값, 여기에 세타 값, 여기에 세타 값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이 수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즉 A0, A1, A2, A3 값, 앞에서 계산된 값을 그대로 다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바이어스 유닛 요거는 그 추가로 하나를 넣는 것 뿐이죠. 자, 거기에 적절한 와이어에 할당되어 있는 요 세타 값들을 곱하고, 이제는 이 위첨자가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2번으로 바뀌었겠어요? 이제 또 다른 세타 군이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세타
두 번째 행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의 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값을 어디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 값을 마지막 출력 값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하이퍼세시스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델 함수는 h of x인데 x가 들어가서 이런 세타 값을 곱하고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함수 처리를 해준 후에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해준 결과 값으로 마지막 출력 값이 얻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값들은 이 세타라고 우리가 명명한 가중치 행렬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입력이고요. 그죠? 입력은 어떤 값이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입력 값은 무슨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값을 곱해 주어서 더해 줘야 되는데 그 곱하는 그 가중치 값이 세타고요.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력 값에 어떠한 가중치를 어떠한 단계에 곱해 주느냐, 그게 다예요. 그것만 알면 그게 뉴럴 네트워크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럴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 세타 행렬, 즉 가중치를 구성하는 이 세타 값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층, J번째 층에서 J 플러스 1층으로 우리가 이동하려면, 계산을 진행시키려면 세타가 필요한 겁니다. 즉 세타 J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세타 J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 행렬은 그 J 플러스 1번째 그 출력으로 나오는 그 층의 노드의 개수를 SJ 플러스 1이라 그러면 SJ 플러스 1 곱하기 그리고 J번째의 노드의 개수가 S의 J라 그러면 그거 더하기 1을 빼준, 그게 바로 3 곱하기 4라고 아까 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에는 3 곱하기 4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노드의 개수가 출력단에서 3개고요. 그러니까 3이고요. 그리고 입력단에선 3인데 3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그래서 3 곱하기 4 크기를 갖는 세타, 우리가 세타의 1 이거를 갖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계산될 수 있죠. 이것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세타2의 디멘전은 1 곱하기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출력단의 노드의 개수는 하나고요. 그리고 입력단의 노드의 개수는 3인데 3 플러스 1이니까 4. 항상 그러한 룰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